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서류 확인 면접과 함께 출제문항 면접도 진행이 됩니다. 출제문항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문항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제문항 면접이 실시되지는 않습니다. 면접관 2명의 지원자 1명이 면접을 보는 형태에서 의학 계열 모집 단위를 이제 제외하면 모두 10분 내외에 면접이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 문항도 빠른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의학 계열 모집 단위는 면접이 30분 내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30분 내외로 지원자의 가치관과 인성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서류 기반 면접 외에 경희대에서 치르는 출제문항 면접의 샘플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변 연습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학생부 종합 면접 기출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2019학년도에 출제됐었던 인문계열 문제와 그리고 의학계열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출제문항 면접인 만큼 제시문이 주어지는 형태인데요. 그 제시문이 여러 개의 제시문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 상황을 제시자료로 보여줍니다. 지금 지난해에 나왔던 인문계열 문제는요, 소셜 네트워크 상의 컨텐츠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이제 독일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독일 연방의회가 2017년 명백한 혐오 발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24시간 안에 이런 혐오 발언을 삭제하지 않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5천만 유로, 하나로 하면은 약 640억 원에 달하는 그런 벌금을 부과해서 그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면서 독일 정부가 혐오적 언동과 테러 위협이 커지고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법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 법안이 개인과 기업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반론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법안 통과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인지 본인의 의견을 선택해서 그 이유를 말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쟁점으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죠. 즉 쟁점은 뭐예요?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재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것에 벌금을 매길 것인가 아니면은 이 자체가 위헌인가. 즉 예를 들어 두 입장 차이가 자유권,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라는 어떤 표현의 자유, 개인에게는 표현의 자유일 것이고 기업에게는 어떤 영업의 자유라는 이 자유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사회교과에서 기본권의 개념으로 배웠잖아요. 이 기본권과 그 다음에 법안 통과라는 여기에 어떤 사회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형태는 달리하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나왔었던 대학별 고사의 아주 가장 전형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회가 이제 사회적인 기반이나 이런 통신 수단이 변화하면서 사실 온라인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었던 시기에는 이런 인터넷상의 어떤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문제를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즉 웹상에 게재하는 자신들의 의견이나 글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이것이 사적 영역의 침해인가? 아니면 어떤 공적 질서의 확보인가?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꽤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온라인 그 게시판 네, 광고성 글들이 막 도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임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가? 의 문제를 물어보거나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좀 외설적이거나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를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도 출제된 바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교사가 예전에 그 대학별 고사에 나왔었던 문제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사가 미술 교사인데
만삭인 아내의 이제 그 사진을 게재를 한 거예요. 웹상에. 자신은 표현의 자유,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는 교사이기 전에 예술가야. 나는 미술가야. 그런데 이 아내의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한 모습을 나는 남기고 싶었어. 그래서 예술 작품으로 해서 딱 올렸는데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사회적 제재를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오프라인 세상 말고 온라인이라는 세상 또는 이 소통의 체계 자체도 온라인 인터넷이라는 것 외에 최근에는 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사람들의 관계가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를 넘어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가상세계에서 인간관계, 가상세계에서의 담론 등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 오프라인상에 제재하는 그런 법과 제도들은 있지만 온라인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아직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공적 질서를 훼손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런 쟁점에서 표현의 자유 또는 개인의 자유 또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공적 질서의 확보 이 두 가지로 의견을 하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옳다 또는 둘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절충안이라든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되겠죠.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데 그 근거 마련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법안 통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 학생에게는 대학에서 법안 통과가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안 통과를 나는 반대합니다 라는 입장을 취한 학생에게는 개인과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한계가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도 경희대의 면접 문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가 이런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면접으로 3명 중에 2명이 탈락하고 1명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경희대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법안 통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사실 개인의 표현의 자유,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자유와 자율의 개념, 우리가 이 근거를 들 때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사회교과에서 나오는 정의 또는 그 자유론에 대한 개념이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이 존재 자체에게 허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그렇죠? 아무런 외적인 어떤 결합이나 연결고리가 없었을 때 이 존재 대상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뭐 누릴 자유가 있고 이렇게 자유라는 개념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존재와 존재가 만나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연결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게 될 때,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시작되면 우리가 이게 규모가 작아도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를 이루는 이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개념이 자율이라는 개념이 논의가 되는데요. 자유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즉 자율이라는 개념은 스스로 내가 연결고리라는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한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한계라는 것은 그겁니다. 기본권에 대한 한계를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이 얘기죠. 자유로운 자유권을 보장해야 하나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한계, 즉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제한을 가하는 요소 또는 제한을 가하는 매개체가 바로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법이나 질서, 도덕 규범
또는 뭐 제도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장에 여러분들이 찬성을 한다. 나는 법안 통과 그래서 찬성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자유와 자율의 어떤 관계 또는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고 어쨌든 사회를 형성해서 이것을 유지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런 어느 정도 기본권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지만 한계도 있다. 그래서 그 범위 한계 내에서 법적으로 제재나 규율을 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끌어갈 수 있죠. 물론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활성화되고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 법적이거나 어떤 공적인 담론이거나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즉 완전히 오프라인상의 법적 규제를 온라인상에 적용하기가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상의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담론을 형성해서 이런 무분별한 내용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스스로 자체 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는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은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인데요. 어떤 컨텐츠가 혐오 발언이냐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이게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혐오스러워라는 것 자체는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객관적인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기준으로는 뭐 몇 점 이상이면 혐오, 몇 점 이상이면 뭐 이게 되면은 되는데 사실은 뭐 이런 혐오스럽다, 뭐 불쾌하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 혐오 콘텐츠에 대한 것도 법원이 판단할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이거를 무조건 법적인 걸로 제재를 가하면 기업이 어떻게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인지해 두셔야 될 게 아까 자율의 개념뿐만 아니라 공공재에 대한 개념, 공유자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사회가 변하면서 이 산업 구조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얘기되는 공유자원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 사회 교과 시간에 배우셨죠? 그렇죠? 어떠한 경쟁도 일어나지 않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자원이 그런 어떠한 제재도 없다 보니까 경합도 일어나지 않고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사적인 어떤 영역도 설정되지 않고 이런 자원의 경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 결국은 황폐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초지가 있는데 우리 소들을 다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면 뭐 되는 그런 공유 자원 누구나 다 풀을 뜯어먹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풀이 자랄 틈도 없이 황폐화가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목초지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 즉 건초더미조차도 이제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공유자원의 문제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공유지의 비극인데 그거를 현대사회로 접목시켜서 보면 온라인상이나 소셜미디어 상의 이런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제한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고 즉 내가 어떤 콘텐츠를 올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올리는 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제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경쟁도 없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 온라인 공간 또는 소셜미디어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유로운 어떤 그런 활동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자극적이고 말 그대로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것까지 마구잡이로 올라왔을 때 그 공간을 이용하는,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찌 보면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피해가 되는 것이니까 전체 그 공간에 비극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누구나 올릴 수 있고 혐오라는 개념은 주관적인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공유 자원이 웹 또는 이런 소셜 미디어 상의 공간, 온라인 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의 문제가 어찌 보면은 요즘 시대의 공유 자원의 문제로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낼 것이냐라는 거. 사용 시간이나 뭐 이런 사용 활동에 있어서의 일부 제한이나 규제를 두어서 건전한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경희대 면접 문제는 단순히 그 사안에 대해서 나는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 사안을 사회교과에서 배운 어떤 전제 근거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을 때 차별화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30% 비중의 면접에서 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